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국세청에서 배소연의 그 자금 출처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데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TV조선의 한송은 기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검찰 출입할 때도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입니다. 아주 이제 치절이 뛰어난 이런 이제 기자인데요. 한송은 이분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이 김혜경 비서, 이거는 이제 배소연이죠. 80억 부동산 의혹 내사에 착수, 그 다음에 자금 출처도 조사할 듯, 이런 이제 제목의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저희 서정TV에서는 계속 배소연의 부동산 4개 80억 조사하라 계속 방송을 했고, 제가 박수영 선배, 제 대학 선배니까 친한 박수영 부산의 재선 국회의원이 이번에 국감에서 강하게 국세청을 질타를 한 거죠. 빨리 조사해라고. 그래서 이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금 이제 배소연의 자금 출처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사용 경위들, 이걸 이제 조사하고 있다. 내산한 게 조사거든요. 이런 이제 지금 보도입니다. 내용은 이제 다 알죠? 이재명이가 이제 고비고비마다 이재명이가 이제 2010년에 처음 성남시장이 될 때, 그때 이제 잠실에 9억 5천만 원 아파트를 대출 하나 없이 깨끗하게 대출 하나 없이 자기 돈으로 9억 5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불가능하죠. 월급이 이제까지 성남시, 경기도 다 해도 이게 4억이 채 안 되는데, 월급을 이게 자기는 있을만 먹고 사나? 월급은 이게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대출 하나 없이 9억 5천을 산다? 잠시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14년에 성남시장 재선 직전에 2013년에 법원 앞에 법원 노른다이 땅이거든요. 거기에 땅을 사고 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2채가 더 있고요. 이러면 이제 4채 80억이 되는 건데, 자금 소명은요, 한두 개 원래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거예요. 경찰이 수사 발표를 보면 배소연이가 이제 상속세가 없더만요. 10억 나누기 저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소유한데 어머니도 가난하더만 상속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찰의 발표에 하면 주식 투자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받은 증여세도 없어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는 증거도 없어요. 아무런 게 돈을 번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80억이 된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어제 TV조선에서 배소연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무슨 이게 TV조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화한테 했는 뭐이지? 세금 납세 여부와 자금 출처를 묻는 TV조선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재명 거라고 확실하니까, 여비서니까, 경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무슨 죄가 되느냐? 요걸 이게 제가 여러 이제 법조인들과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는 게 이게 만약에 이재명 돈으로 밝혀지면 이재명이 끝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이재명 확실하게 때려잡습니다. 최소한 이게 4개 범죄가 해당되는데 이게 못 빠져 나가요. 최소한 이게 4개 범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요. 국세청은 참고로 이게 지금 상속 정여세거든요. 15년까지 볼 수 있어요. 원래 10년간 조사하는데 15년 끝까지 사기나 부정한 방법일 때는 15년까지 조사합니다. 그게 딱 맞죠. 2010년. 딱 15년, 14년 됐으니까. 국세청 조세 기한은 이제 고의로 포탈하면 15년까지 됩니다. 상속하고 정여세는. 다른 세금은 이제 짧죠. 딱 좋아요.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돈으로 밝혀지면 무슨 죄가 되느냐? 4가지의 범죄가 된다. 이런 이제 결론입니다. 자, 첫째, 이 돈은요, 이재명이가 이제 받은 돈이니까, 그렇죠. 자기 월급이나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이 될 겁니다. 이게 이재명 돈이라면 출처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불법하게 성남시장 할 때 당선 축하금이나 1억하게 뇌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 뇌물이나 정치자금, 직무활성이 있으면 뇌물, 없으면 이게 정치자금, 요게 그 첫째 성립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검은 돈이니까 비서 앞으로, 배소연 앞으로 빼돌리나 않겠습니까? 뇌물과 정치자금. 이게 첫째 범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것도 바로 이제 이거 조세 포탈범이 됩니다. 지금 국세청이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세 포탈범이죠? 상속세나 정여세죠, 정여세. 왜? 이게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맡겨놓는 것도 이게 정여세 때립니다. 그게 형벌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부동산 같은 거 차명으로 보유할 때 정여세도 맞고 또 이게 세금도 맞고 그 다음에 처벌되는 거예요. 명의만 이게 빌려도 정여세가 의제가 돼버린 거예요. 의제. 실제는 준 게 아니고 이재명 거라 하더라도 배소연 앞으로 해난 자체가 정여세 포탈로 처벌되는 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이재명 재산이라 하더라도 외관상에 배소연 앞으로 해놨기 때문에 정여세 포탈이 되고 이거는 이제 조세 처벌범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에 5억이 넘었을 때는 고발하면요. 특가법으로 징역 5년 이상 그 다음에 포탈 세액의 2배에서 한 5배까지 벌금도 나옵니다.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1년에 5억 이상을 부정하게 포탈했다. 그러면 이게 특가법으로 갑니다. 특가법.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이럴 때는 이게 5년 이상. 그 다음에 포탈 세액에 2~3배 벌금이 나옵니다. 2개 다 벌금도 내고 징역도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무거운 거예요. 조세 포탈이.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세 포탈. 두 번째 혐의. 세 번째. 바로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이죠. 이것도 이제 5년 이하입니다. 5년까지 때립니다. 부동산 실명법.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 재산인데 배소연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실명법이다. 이게 세 번째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그 재산 허위 신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 재산인데 배소연 앞으로 그 명의를 차명을 해놨다. 그러면 이게 실제는 이재명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재산 허위 신고. 공무원들 보면 이게 그 재산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조국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허위 신고하는 정경심이가 차명으로 주식할 때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엄청난 범죄들입니다. 자기가 공무원 하면서 그 뇌물이나 정치자금 받은 돈을 비서 배소연이 앞으로 빼돌려가지고 배소연 명의로 부동산을 사가지고 실제는 이재명 건데 이렇게 그 관리했다면 이거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도 매장이지만 법적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조세 포탈, 이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뇌물이나 정치자금 거기다가 재산을 허위신고한 재산 허위신고 공직자윤리법이나 우리 법에 있잖아요. 재산신고 허위잖아요. 배소연께 이재명 거니까 축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 이것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저는 이 수사를 계속 딱 이게 약한 골이 맞거든요. 배소연을 이게 바로 영장 딱 치면 자금 출처는 금방 나오잖아요. 소명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뭐로 소명할 거냐고. 안 되잖아요. 이걸 이게 빨리 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원석 총장 있을 때부터 배소연이 80억부터 치라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4, 5년 전부터 제가 이게 목이 터지라 외치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제대로 박수영 의원 큰 공을 세운 거죠. 이제 제대로 국세청이 제일 좋아요. 오히려 검찰보다 빨라요. 국세청은 이게 자금을 계좌를 손바닥 보듯이 그냥 볼 수 있어요. 영장도 필요 없어요. 볼 수 있고 15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딱 이게 출처 조사는 최고입니다. 그 조세 포털 고발하면 그 다음에 검찰이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 들어가면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이재명과 김혜경, 배소연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이거는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워낙 큰 자금이 딱 들어왔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앞으로 아마 이제 국세청에서 오래 안 걸립니다. 특히 또 국세청은 신속합니다. 오래 안 세무조사 기관들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내사 끝났다 봐야죠. 내사란 게 조사입니다. 이게 조사예요. 이런 거는 이게 아무리 늦어도 이게 2달이면 끝납니다.
2달이면 끝나요. 2달 끝나서 그 국세청에서 이제 그 세금도 부과하겠지만 바로 이제 그 검찰에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조사되니까 저는 가장 이게 그 확실하게 이재명 때려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이제 착수가 됐다. 좀 늦은 감이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검찰이 고발 조치하면 검찰이 뭐 신속하게 하면 이 부분은 금방 밟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의 흐름은 못 쏘이거든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 수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을 쫓는 거다. 배소연이가 이게 그 입증을 못할 테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보면 그때는 이재명이 가요. 지금처럼 유명한 큰 정치인이 아니었죠. 2010년, 14년이에요. 그때는 이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인데 그때는 이게 뭐 지금처럼 대선 주하면 더 완벽하게 숨기지만 그때는 좀 허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뭐 대통령까지 그때는 생각 안 했을 테니까 좀 이게 허술한 게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성남시장 하다가 노후에 법원 앞에 변호사 로펌인 하려고 배소연 앞으로 이게 그 건물을 사놨는데 거기에 그 좀 허술한 게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당시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이게 또 숨기는 방식이 틀리겠죠. 뭐 저는 충분히 국세청이 적발 모든 걸 이게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국세청의 수사, 조사 결과, 그 다음에 그 검찰의 수사까지 계속 저는 이제 끝까지 배소연 80억, 이거는 이게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